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면서 저는 할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어서 항상 영상 나중에 확인해 보면 헬로 유튜브 오늘은 하고 텀이 있거든요. 가끔 텀이 없는 경우는 편집해서 끊어서 붙인 경우고 대부분은 오늘은 하고 텀을 둡니다. 어쨌든 오늘은 4D 군함 모델 마지막 남은 키트 넘버 08번 플랜 레아오닝이라고 하는 항공모함을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항공모함입니다. 이 8종의 키트 중에는 유일한 항공모함이고 중국의 유일한 항공모함이기도 하고 그런 키트입니다. 먼저 스케일을 보면 1대 1700 스케일이네요. 약간 이 작은 박스에 들어가는 크기에 맞추려다 보니 보통의 키트 스케일과는 좀 다르게 크기가 좀 작은 스케일을 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품이 살짝 휘어 있는데 저는 지금 이게 부품 수축 때문에 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아니겠네요. 이런 방식의 갑판을 뭐라고 하는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스키 점프대라고 보통 정식 명칭이 아닐 것 같은데 보통 스키 점프대라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증기 캐터펄트 방식이 아니라 갑판 자체를 이렇게 끝으로 올려서 이륙시키는 방식이죠. 이렇게 간단한 설계로 항공기 이륙을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왜 미군의 항공모함은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증기 캐터펄트를 사용해서 사출시키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이유는 항공기가 이륙을 하면서 연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은 연료를 가지고 결국 작전을 하게 되는데 이륙에 사용하는 연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은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연료 소모를 줄인 상태로 이륙시키기 위해 아메리카군은 여기에 전자가 아니라 증기 캐터펄트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술을 캐터펄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미국이 아마 유일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들어 보지 않으면 이건 할 수가 없는 건데 노하우가 축적이 안 되는데 원자력 항모를 가지지 않으면 그런 설계를 시도해 볼 수도 없으니까 이쪽은 디젤 항모죠. 연료를 엄청나게 먹는 원래 선체는 러시아의 항모였던 것 같고 그걸 중국이 중고로 도입을 해서 그걸 개조해서 취역시킨 건데 이것 자체로는 그렇게 큰 위협은 아닌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건 실제 전쟁에서의 이야기고 지금처럼 영토 분쟁이나 지역적인 국지전 양상을 띠는 21세기에 이런 분쟁에 있어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항모를 사용해서 우리나라 남서측 바다에 중국 함재기를 전개를 시켜서 이어도 상공을 어떤 무력 시위라고 해야 하나요? 뭐 그런 행동에 나선다면 이 항모가 우리 측 항공기는 지상에서 발진하기 때문에 이어도 상공에 도착하게 되면 상당한 연료를 소모한 뒤라서 실질적으로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취하기 전에 이미 연료 고갈로 귀향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항모 같은 경우는 항모에 함재기가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으로 지속적으로 교대를 해서
해당 작전 구역 내에 항상 전투기를 띄워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하려면 필요한 비행기의 수가 몇 배나 차이가 나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발진하는 항공기는 연료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채공이 가능하고, 우리 쪽은 오면 한 몇 분 있다가 돌아가야 하는, 사실 몇 분은 아니겠죠. 서산 쪽에서 발진하게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전투기의 이런 채공 시간 같은 건 잘 모르니까 단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같은 정도의 연료를 탑재한 항공기의 경우라면, 대신 지상 발진 같은 경우는 연료의 량이 얘네보다는 좀 많이 가지고 출발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쪽은 짧은 이륙 갑판의 길이 안에서 이륙 속도를 얻기 위해서 아마 애프터버너를 켜는 거 아닐까? 아니, 안 켜더라도 상당히 출력을 높여서 발진을 하기 때문에 연료 소모가 극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모함은 실전이라면 전면전 상황에서는 제일 공격 목표로 단숨에 무력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미사일을 사용해서, 특히 이런 항모 전단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국가의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겠지만, 이런 국지 도발 같은, 아니면 영토 분쟁 같은 상황에서 무력 시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옵션인 것입니다. 상륙부대 지원도 가능하고, 만약에 이걸로 제공권을 잡아놓은 다음에 동반되어 있는 상륙정을 통해서 섬에 상륙을 시킨다면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접합선이 줄어들지가 않네요. 여기서 지내려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 점프를 한 번씩 뛰어서 가야 되겠습니다. 이 키트 같은 경우는 꽤 멋있는 이런 포름을 잘 살리고 있어요. 이런 스키 점프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굴곡을 만들어 놓은 것도 대단하고, 표면에 이런 디테일이 상당히 좋습니다. 의외로 좋아요. 음각으로 전부 패여져 있고, 이런 키트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부담 없이 만들어 볼 수 있는 가격대에 간단한 키트고, 퀄리티도 높고, 그런데 아쉽게도 더 이상 발매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함재기가 한 대도 없다는 것 정도겠네요. 함재기가 정말로 한 대도 없는데, 이 키트가 발매되었던 시기가 여기에 보면 2015년 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 상품 자체를 만들던 건 더 이전이겠죠? 그래서 정식 취역하지 않은 상태였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정식으로 항모라고 안 되어 있고 플랜 랴오닝 계획이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어떤 함재기 같은 걸 정해서 실어 놓기는 좀 어려운 시기에 발매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04.5m, 굉장히 크죠. 스펙표를 읽으면서 시간을 좀 보낼 수도 있겠지만 읽지는 않고 여러분께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체의 아랫면, 이런 부분에도 이런 점선 같은 것들이 음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 추진 부분에 프로펠러나 키 같은 건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아일랜드 부분도 이 부분에 이 접합선이
제대로 끼워지지 않는 이 점은 좀 아쉬운데, 핀을 좀 잘라내서 끼우면 들어가려나? 중간에 있는 핀을 자르고 조립을 다시 해봤습니다. 그래도 약간 일격이 생기지만 이건 뭐 사출된 상태 자체의 문제고, 이게 이 부품으로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접합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립을 다시 해본 모습입니다. 괜찮죠? 한 이 정도 멀리서 보면 꽤 멋있게 생겼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4D 군함 모델 마지막 함선인 플레인 랴오닝을 조립해서 완성해 보았습니다. 8대 전부를 이렇게 한 10분 정도씩 사용해서 만들어 보았는데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